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김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4의 이 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주된 이야기는 아마 경수님하고 영숙님, 이 중간에 계신 두 분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각각 거절을 하고 서로를 선택한 결과처럼 됐으니까 5월 17일, 5월 24일 방송분이죠. 두 가지의 이 네 분이 나온 장면들, 이 네 분이 얽힌 장면들을 토대로 한번 보자고요. 이 분들이 얽힌 첫 번째 장면은 이 오른쪽에 계신 두 분입니다. 영숙님하고 광수님. 광수님이 영숙님한테 방 하나를 선물을 했었죠. 이 전에 전화로 퀵 서비스를 거의 받는 정도로 해가지고 방 하나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광수님이 굉장히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범인의 사고로 생각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에는 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여기 있는 소품 같은 걸로 뭐 좀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핫팩 같은 거를 준다거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퀵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바로 주문하는 저런 거는 이게 머리에 떠오른 거를 여기에 따른 가성비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해야 될 거 목표를 확실히 하는 저런 것들. 보통 이제 회사에서 CEO가 야, 그 회사 그 쪽에다가 우편물 보내. 그러면 직원들은 이제 다음날 우체국 열었을 때 이렇게 가지만 대표들은 야, 지금 당장 보내. 이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죠. 타이밍이 중요한 일들이 존재하거든요. 물론 이번 14기에서의 광수님은 좀 그런 면이 조금 덜 부각되긴 했죠. 초반에 자기가 누구를 목표로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솔로 나라에서의 이게 나에게 얼마만큼 절실한 건지를 스스로가 좀 납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영숙님이라고 결정한 순간 어떻게 보면 광수님이 이렇게 허허실실하고 웃으면서 다니고 좀 무게감이 없어 보이니까 장난스럽게 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게 한 결과로 보면 오히려 경수님보다 더 태풍 같은 일을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수님의 태풍은 뭐랄까 넌센스 퀴즈 카드 좀 귀여운 면이 있지만 그 이제 태풍이라고 하기에는 좀 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수님 삶을 보면 경수님이 이성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경우는 많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뭐 운동을 하느라고 바빴고 경수님의 이런 피지컬상 내가 먼저 뭘 하지 않아도 나 좋다는 사람이 꽤 많았고 팬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수님의 삶에서는 굉장히 이게 태풍 같은 일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냥 귀엽네. 좋게 봐서 좋게 보는 경우는 귀엽네 정도죠. 내가 이 사람의 신발 치수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저 선물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굉장히 저돌적이고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채널에도 영상 분석돼 있는 분들 중에 이 나는 솔로랑 그 사이에 스트레인저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감자윤이라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 빛의 버전, 그분은 흑화된 버전,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뭔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근데 이제 이번 광수님은 사람 관계도 많이 경험해봤고 좀 다른 의미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되면서 조금 더 저렇게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자신에게 엄격한 부분을 남에게 들이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퀵비 아깝네, 내가 여기서 뭐 전략 실패했네, 좌절, 뭐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워할 것 같긴 해. 초반에 광수님이 굉장히 진지한 스탠스를 가지고 영수님에게 다가갔다면 그만큼 이제 광수님이 준 선물은 상당히 특별했죠. 왜냐면 여기서 구하기가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과 날씨에 정확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내 발에 딱 맞는 나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 이런 것들이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걸 기억해주고 해주는 선물이니까. 그런 면에서 영숙님이 광수님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약간 한편으로 보면 영숙님이 경수님하고 광수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갈등 아닌 갈등을 했잖아요. 물론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영숙님이 생각하기에 광수님은 너무 아웃 오브 안중이긴 했죠. 근데 어쨌건 마음에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슈퍼데이트나 이런 거 데이트를 선택을 하자라고 서로가 얘기를 그것까지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물론 그 신발과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다고 할지언정 자기가 직접 말을 했었으니까 부담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 경수를
시작한 거에는 경수 씨가 가지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그런 경수 씨의 태도, 이런 것들이 큰 한몫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외모나 피지컬적인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줬겠지만, 그런데 실은 오히려 그런 무게감 있고 진중한 쪽의 내면은 광수 씨고, 경수 씨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아이 같고 조금 더 단순한 그런 매력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래서 경수 씨가 예를 들어서 나보다 좀 연상이어도 조금 동생 같은 면이 있을 수 있는 좀 그런 분이고, 광수 씨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대처를 잘하는 조금 더 어른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진 매력과 겉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굉장히 입체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거에 대한 선택이야 뭐 영수 씨가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광수 씨도 생각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높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그래서 뭐 자신을 좀 낮추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잘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성에 대한 호감을 막 그렇게 이성을 많이 만나보고 이성에 대한 호감을 많이 얻어본 분은 아니겠구나. 경수 씨는 뭐 이성에 대한 만남이 적지는 않았겠죠. 지금 나를 좋아하는 팬들도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의 호감을 얻어가는 그 내가 좀 더 주도적인 연애를 굳이 안 해도 됐었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옥의 티라고 할까요? 뭐, 티는 아니죠. 그게 또 그 사람, 이 분들의 또 매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의 캐릭터가 약간 서로 거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반대지. 그렇게 따지니까 반대죠. 두 사람 다 겉으로 보여지는 매력과 속으로 가진 매력이 되게 다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과 관계를 어느 정도 쌓아가야만 그 겉과 속이 다름을 알 수 있어. 나쁜 의미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의 매력이 굉장히 상반되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는 경수 같은 사람이 매력있지 어떻게 광수를 매력있다고 해? 반대로 나는 광수 같은 매력인데 어떻게 경수를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거는 내 입장이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할 때도 이 설명이 100% 맞는다는 것도 아니고, 만약 맞다고 해도 그러면 당연히 광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경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순간 드는 건 나의 선호라는 거지. 근데 조금 예를 들면 경수 씨의 캐릭터, 경수 씨 같은 스타일은 아무래도 조금 더 상대가 좀 더 어릴수록 더 매력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긴 해요. 상대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수 씨는 이런 대화에서 그 순간순간 돌발적인 어떤 게 있고 약간 허당의 그런 매력을 주긴 하지만, 이 사람과 어떤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어떤 내면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삐거덕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더 들고 어떤 사람을 갖고 경험하다 보면 그런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지죠. 근데 이제 좀 어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멋있고 이런 외적인 부분, 그리고 순간순간 이런 돌발적인 그런 뭐 퀴즈라든가 이런 것들, 뭔가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벤트도 준비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그리고 외적인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또 귀여우면서도 또 사랑스럽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수 씨는 조금 더 어린 분들이나 아니면 연애에 있어서 조금 더 경험치가 부족한, 아니면 좀 모성애가 강한, 그러면서 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뭐랄까 눈높이가 높은 이제 그런 분들이 경수 씨랑은 굉장히 잘 맞을 수 있고, 광수 씨랑은 사랑을 좀 많이 만나본 사람이 광수 씨와는 잘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건 일종의 뭐라 그럴까 허허실실이다. 이 사람의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데, 그것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한편으로는 뭐 좀 심플한 단어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면이 있구나. 자기가 가진 그런 강함, 스스로에게 엄격함을 드러내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 혹은 자기 안에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공격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이빨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광수 씨의 이런 가벼운 태도나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의 굉장히 장점으로 보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수 씨와 광수 씨를 동시에 끌려 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누구를 만나도 어느 정도 뭐 감수하고 맞춰가면서 어떤 이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뭐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요즘 하도 그 낯설의 후기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이 좋은 면을 보려고 나는 애를 쓰는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생겨서 뭔가 좋은 사람들이다 이랬다 했다가 내 말 듣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랑 사귀는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자제하겠다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건 경수 씨는 조금 더 내가 더 능동적인 연애에 대한 경험이 좀 더 필요하고 광수 씨는 이성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 그 사업 일적인 그리고 동성 간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높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다. 근데 뭐 어떻게든 답을 찾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발전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가 영숙 씨를 불러내서 자기 명찰을 찾아달라는 그런 명분으로 영숙 씨의 방으로 가고 광수라는 명찰이 붙어있는 영숙 씨에게 방 하나 선물 쇼핑백이 있었죠. 영숙 씨의 마음을 얻기에는 조금 더 무거운 태도가 조금 더 수월했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기스운이에요, 이것도. 광수 씨 이런 거를 되게 재밌다, 저 사람 유쾌하다 이렇게 하면서 저거를 되게 재밌어하고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거를 되게 항상 밝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좀 솔로 나라에서 진중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가볍게 느껴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경수 씨에게 눈이 간 사람 입장에서는 광수 씨가 너무 가볍게 보일 수는 있죠. 그래서 실은 저런 방하나 같은 경우에도 광수 씨의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웃 오브 안중이 아니었거나 다른 관심 가는 사람이 없었거나 예를 들어 경수나 상철이 지금 영숙님 마음속에서 1, 2픽이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완전히 다 백지 상태였다. 그랬다면 저런 식의 이벤트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약간 내가 이렇게 선물 줬어, 나 좀 칭찬해줘라는 뉘앙스가 없지는 않은데 저 정도는 뭐 귀여워할 수 있는 정도 범주 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스트레인지의 그 감자윤님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감자윤님이 굉장히 유쾌하고 좋은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좀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광수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긴 한데, 이게 결국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광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좀 길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저 사람의 진가를 알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은 부분이 뭐냐면 광수 씨가 그 머리를 팡 스치고 갔어요. 신발 사이즈 나만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물론 다 인상적이었는데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가를 되짚어 물어볼 때 이 정도는 해야 할 거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부분.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한편으로는 뭐 사업가 기질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꼭 사업을 해야만 그런 건 아니죠.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어떤 일종의 경영이니까, 내 삶의 경영이니까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타이밍에 맞는 최선을 다해서 뭐 어떤 손실을 따진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어쩐 내가 목표가 있으면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광수님이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남자 쪽 모질이 트리오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고독정식 먹는 분들을 모질이라는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게 되면서 남자쪽도 트리오란 말이에요. 영호 영식님과 광수님의 결이 가장 다른 포인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호님도 물론 각성을 하시고 어떤 최선을 다하려고 그런 걸 하지만 머리를 치는 것도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상대에게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에서는 지금 광수님이 하고 있는 이것이 더 최선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광수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근데 이게 너무 견고해. 쌍벽이. 경수와 상철이라는 이 쌍벽이. 심지어 경수는 영숙에게 또 올인하기로 맘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수라는 큰 벽과 이거를 내가 이긴다고 한들 영숙님 마음속엔 또 상철이 있단 말이에요. 상철이 실은 1픽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기가 어려워. 나는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나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영숙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지금 여기와 솔로 나라에서 영숙님이 본 이상적인 두 남자와 나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 이걸 깨고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죠, 솔로 나라는. 그리고 영숙님의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건 또 나중에 따로 모을까 했는데 영숙님이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막 갑자기 또 떠올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포인트가 영숙님이 가지는 저런 좋은 반응들이 한몫하는 거라고 봐요. 진짜로 그 자리에서 막 심장 박동을 재잖아요.
너무 감동받았다는 걸 이제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영숙님이 눈 쌓인데 밟을까? 이러면서 그 눈 위를 이렇게 깡총깡총 뛰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선물한 입장에서는 진짜 보람된 장면이죠.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광수님 입장에서도 저렇게 또 좋아해주고 거기서 또 걸으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근데 저렇게 무한 감동하고 점프를 하면서 박수까지 쳤지만 선택한 경수님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영숙님이 결과적으로 광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금 4박 5일이 아니라 너 4-5달 정도 있어야 가능해. 그랬다면 광수님에게 승산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4박 5일은 너무 이 짧은 시간 안에 줄 수 있는 경수님과 상철님이 가지는 이 첫인상, 그리고 첫인상부터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주는 또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을 깨고 들어가긴 참 어려워요. 경수님의 이런 무게감 있고 진중하고 그런 진지한, 굉장히 어른스러운,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 사람이 갖춘 브랜드. 근데 이 사람의 내면에는 아이 같고 내가 챙겨줘야 되는 그런 면이 또 있긴 하지만 상철님이 가지는 우직하고 뭐 말 하나를 허투루 할 것 같지 않고 언제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솔직하고 차분한 그런 브랜드. 하지만 상철님의 내면도 실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파악을 잘하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런 내면이 또 있죠. 제가 예전에 상철님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편은 뭐 약간 좀 연령대가 좀 올라가서 그런지 그런 면에서 좀 흥미로워요. 자기의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내가 갖지 못한 것 아니면 내가 가진 내면의 날카로운 부분들을 외적으로 이렇게 좀 감추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가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영숙님은 그 상철님과 경수님에게서 봤던 그 이 사람들의 브랜드가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광수님이 그걸 깨고 들어가기에는 이 4박 5일이 너무 짧다. 근데 만약 이 분들을 가둬놓고 뭐 4달이고 5달이고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갔으면 경수님보다는 광수님에게 더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뭐 이거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겠죠. 그냥 내 생각인데 뭐 나도 시청 소감이야. 나도 시청자잖아. 그러면서 열 어그 안 부럽네라고 하면서 그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두 사람은 이제 다시 실내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광수 씨가 이 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쪽지를 쓴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종이컵을 자르고 핫팩에 가로로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 사람이 가진 그 문제 해결이 내는 게 얼마나 집요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엄격한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군대에서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지만 군대이기 싫어하나? 잠깐 들어봐요. 군대를 가서 처음으로 적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맞지 않는 것을 맞춰서 써야 돼.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조립하거나 뭐 이렇게 내가 쓸 거를 어디다 끼워넣거나 하다못해 컴퓨터에 전원을 낄 때도 꼭 맞는 게 있잖아요. 선에 꼭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HDMI 선은 HDMI 꼭 맞고 DPI는 DPI 꼭 맞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안 그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좀 안 맞는 거를 어떻게든 우겨넣고 끼워넣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당장 뭐 땅이 안 파져? 그래서 밤새 땅을 파야 돼. 낮에 못 팠어? 밤에 얼은 땅을 파야 돼. 뭐 어쨌건 거기 뭐 침대가 없어? 그럼 침대처럼 만들어야 돼.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는 꼭 맞는 소품이 없어요. 주변에 핑계가 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게 몸에 밴 사람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는 여기서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저게 이성의 마음을 얻는데 그러면 도움이 될까? 그거는 아니지.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자르고 핫팩에 있는 저 석탄가루 같은 거를 이름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뭐 그럴듯한 편지지를 쓴다거나 이제 그런 게 물론 구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준비했다면 실은 이성의 마음을 얻는 데는 더 도움이 됐겠죠. 근데 그거는 일종의 경험 차이지. 그래서 광수님이 어떤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핑계대지 않고 주변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돌파하고 답을 찾는 데 있어서 특화된 사람인데 이성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구나라는 게 이런 장면에서도 실은 조금씩 보이는 거죠. 저번에도 광수님 얼핏 얘기하기를 솔로나라가 아니라 무슨 서바이벌 예능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을 했던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수님의 매력이 지금 종이컵에 저런 뭐 흑연도 아니고 저걸로 글씨를 쓰는 저거는 그냥 재미로 넘어갈고 이성의 마음을 얻는 데는 뭐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그래 이런 뭐 그냥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잖아요. 마음이 없던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런 게 어떤 서바이벌 생존이다. 어떤 서바이벌 프로에서 저 사람이 어떤 없는 도구로 저런 식의 해결책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거기선 영웅이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좀 유쾌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문제를 찾아 나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광수 씨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솔로 나라에서의 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과는 좀 결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가 내일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 라고 하고 영숙 씨가 이제 감탄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만 해도 영숙님이 이제 어떡하죠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결과는 우린 알고 있죠. 안 됐어. 이제 한번 보죠. 광수님하고 영숙님의 데이트를 시작해요. 방 하나를 신었나 봅시다. 방 하나를 안 신었어. 광수님하고 영숙님이 이제 송회를 먹으러 가요. 여기에서 광수님하고 영숙님의 데이트에서는 이제 경수님과 상철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광수님이 이제 영자님이 아침에 상철님한테 뭐 스크램블 해줬던 거 그러면서 영자님과 상철님이 이제 완전히 좀 굳어진 것처럼 됐고 경수님이 이제 균열이 있어서 이제 경수님이 영숙님에게 지금 이제 올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광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실은 영숙님, 순자님, 현숙님 이 세 사람은 어쨌건 모젤리 트리오를 결성해서 서로가 정보 교환이 활발한 거에 비해서 영자님은 뭐 자기 일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진 않죠. 그런데 영자님하고 옥수님을 생각해보면 옥수님은 마치 스스로도 얘기를 했고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고 있고 영자님은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이거를 나중에 따로 다뤄드릴게요. 근데 짧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자님은 내가 불리한 상황이든 유리한 상황이든 거기에서 나의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옥수님은 내가 유리한 상황일 때 그것을 굉장히 티내고 내가 불리한 상황일 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의 경계를 보고 더 이 사람을 더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또 막 신나하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박탈감을 느끼고 이제 그러니까 옥수님과는 자꾸 그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영자님은 그래 쟤는 원래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은 애 그냥 원래 저렇게 그냥 차분한 애 좀 속을 알 수는 없긴 하지만 뭐 이 정도로 해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옥수님에 비해서 영자님은 평판 유지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죠. 어쨌건 거기에서 영숙님은 정보 공유가 안 됐어. 그 영자님의 스크램블 정보 공유가. 그래서 진짜로? 이러면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상철이 나에게 이 얘기를 해준 이유는 영숙님하고 잘해보세요 하면서 파이팅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다. 이제 상철 씨는 영숙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형이 영숙님과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광수는 좀 편한 이야기 상대지. 남자들 사이에서. 상철도 굉장히 편한 이야기 상대죠. 왜냐면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르고 사람을 잘 대하거든요. 상철 씨도. 광수 씨는 보는 바와 같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죠. 솔선수범하는 면도 있으면서 뭐 싫은 소리 안 하고. 근데 물론 짜장면에서 1,000원이면 말이 됩니까 하면서 그 간짜장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진짜로 화가 나서 그랬겠어요. 그게 이제 드립이었겠지. 그 실은 그 뒤에서 살짝 웃는 장면이 있는데 그 편집됐더라고. 살짝 웃을랑 말랑 하면서 딱 장면이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농담을 너무 진담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어쨌건 광수 씨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지냈기 때문에 나는 쿨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실제로 후회가 없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영숙 씨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였을 거라고 봐요.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내가 어쨌건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내 몫이고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의도에 후회 없는 여기서 끝.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서 후회 없고 끝. 그 말의 의도는 그랬다고 봐요. 진짜로 내가 후회가 없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광수 씨가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했는데 영숙 씨가 상철님 하면서 이름을 잘못 꺼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실은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장난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광수 씨가 진짜로 자기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는 상대를 배려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짜장면 1,000원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마음 상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가? 상할 일인가? 사실 먹는 걸로 마음 상하지. 그러면서 선 넘은 거 아니야? 하면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패널들도 상대가 광수 씨니까 다행이야 하면서 이 사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기고 뭔가 이 사람이라면 뭐 이런 걸로 뭐 꽁화 있지 않을 사람, 뭐 편하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벌써 브랜드를 구축해버렸어. 근데 실은 이 사람은 내면에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그리고 날카로운 그리고 저돌적인 면이 있는데 저렇게 자기 브랜드로 잘 포장을 한 거지.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포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수는 그런 거를 갖고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광수 씨와 상철, 병수 씨 이 세 분은 특히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이분들이 가진 알맹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영숙 씨가 미안해요. 입에 붙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광수 씨가 화난 척을 하면서도
또 상철님한테 말해봐 이러면서 살짝 농담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화난 척을 하는 게 뒤에서 뭐 짜장면 1,000원 뭐 한대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의 이 사람의 이제 개그 스타일이죠. 근데 또 이미 자기 브랜드를 그렇게 재밌는 유쾌한 사람으로 구축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버럭해도 아, 저 사람이 개그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수 씨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요. 즐겁게 대화를 하는데 결여된 거, 나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뭔가 이해가 많지는 않은, 이성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 드는데 이런 상황 파악이나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나 이런 거는 되게 잘 판단하고 있죠.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나름 분석가라고 하지만 날카로운 구석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분석적으로 이렇게 쫙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아니고 다른 분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버렸다. 실은 되게 슬픈 얘기죠. 내가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있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어떤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외통수에 걸린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이미 져 있어. 그럴 때 최선을 다해야 될까? 아니면 잠이나 자야 될까? 근데 여기서 이제 광수 씨는 이 말도 안 되는 분석력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동정하지 않게 만들어. 안 되는 분석력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약간 이렇게 장난스럽게도 높이죠. 그렇게 광수 씨와 영숙 씨의 데이트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광수 씨가 이성 간의 대화는 그렇게 재밌게 하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밌는 사람인데 또 이성과의 또 1대1에서의 재밌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하잖아요. 그거를 의외로 이렇게 보이는 것과는 달리 되게 잘하셨던 분이 저는 국이 광수님이 아니었나. 되게 잘 들어주고 그리고 고개도 잘 끄덕이고 리액션도 잘하고 또 알아주고 상대를 또 칭찬하고 띄워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잘 풀어나가게 하는. 근데 광수님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개그 욕심이 있지. 자신을 낮추는 거는 지금 이번 광수님도 되게 잘하고 또 유쾌하게 분위기도 만들지만 이 상대를 칭찬하고 알아주는 그 느낌은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보완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광수님 모습은 부족하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의 이런 이 기수발, 상대적인 효과,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가 경수 씨가 기다리는 곳으로 옵니다. 이 장면 체인지 데이스나 환승연애에서 막 보는 그런 장면들 아니야? 다음 사람에게 인계하는 장면. 사람을 인계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 나라지만 저 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랑 데이트했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는 상황이. 그렇게 이제 경수님하고 영숙님이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경수님하고 영숙님이 이제 카페에 와서 그 컵받침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부터 이제 경수님의 허당기가 시작이 되죠. 컵받침이 두 개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상대한테 바칠지 나한테 바칠지 이런 것. 그래서 영숙님이 나는 잘 웃고 장난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실은 영숙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그 무협지에 나오는 미녀상이잖아요. 무협 영화에 나오는. 이런 거 너무 내 개인적인 편견인가? 외모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 있고 뭐 근거를 대긴 어려우니까. 근데 이 인상이 약간 그 날카로운 미녀 그런 인상을 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숙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막 장난기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이제 그런 면에서 경수님의 지금 이런 허당기는 영숙님에게는 좋은 사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실은 경수님은 영숙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허당기, 훨씬 더 어린이 같은 면이 그런 존재를 하는 거를 조금씩 느끼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사랑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랑이 먼저 시작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면을 좀 감당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드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두 사람의 관계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긴 하겠죠. 그러면서 너랑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서 영숙님이 긴장합니다. 뭔데? 이 진지한 남자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우리가 기대했던 태풍이 과연 뭘까? 그러면서 이 테이블이 딱 하기 좋네. 카드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서 테이블도 딱 좋네. 이럴 때 그 패널이 손금?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좀 팁을 드리자면 내가 손금을 보든 뭐 이런 카드로 무언가를 하든 이렇게 할 때 상대가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손금도 내가 손금 봐줄까? 이것보다 그런 명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가끔 군대 후임들이랑 모임을 갔거든. 근데 군대 후임들이 요즘도 나 만나면 맨날 손금 봐달라 그래. 얘네들이 좀 이번에 사업 그만두고 뭐 새로 해가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군대 손금을 봤어? 뭐 이래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그랬대, 이렇게 했었지, 이것 때문에 했었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봐줘 라고 말이 나오게. 그러니까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도
카드를 준비했다는 말을 먼저 하지 말고, 요즘에 뭐 타로나 이런 거 다들 많이 보러 다니던데 그런 거 좋아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타로 뭐 좋든 싫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좋다고 하면은 그래요? 그럼 뭐 또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 풀어나가면 되고, 그거 싫다고 하면 그래요, 나도 그 타로가 너무 그렇게 뭐 맥락이 없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타로에서는 확실히 그 어떤 이미지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그 부분은 조금 좋은데, 뭔가 이게 진짜로 운명을 점치는 것처럼 그 부분은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좋아하면 그쵸, 진짜로 운명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요즘에 그 타로 같은 것들보다 뭔가 좀 넘어서는, 뭔가 이 카드, 지금 경수님이 가져온 카드가 그 이상의 무언가처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미지가 어떤 화가가 그린 것처럼 이런 그림이어가지고 굉장히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재밌는 카드더라고요.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그럴 때 꺼내는 거지. 실은 있습니다. 짠. 이렇게 꺼내야 맥락이 좋죠.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 있어. 자, 테이블. 자, 이거 딱 좋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미지를 이 사람이 그리게 하고 어떤 여기에 맞는 명분,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팁이죠. 근데 어쨌건 뭐 카드를 꺼냅니다. 근데 이 준비해온 것 자체는 굉장히 또 높이 살만하죠. 본인은 태풍이라고 표현했지만 약간 그때그때 바람의 세기가 다른 약간 자연풍? 선풍기 자연풍 하면은 바람 세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정도. 어쨌든 준비한 건 많으니까, 많고, 그 유쾌하다면 유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이 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어떤 소품이나 같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같이 좋아하는 뭐 전시회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액티비티를 하거나, 그러니까 취향이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이 사람과의 시간을 즐겁게 보낼 자신이 없으면 같이 즐거운 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의 이야기가 좋고 그러면 취향이 잘 안 맞아도 돼. 그러면서 여러 장의 카드를 테이블 위에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이 뭐야, 심리를 꿰뚫는 것 같은데 경수님이 하니까 더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숙님은 경수님이 굉장히 진지하고 어떻게 굉장히 뭔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딱 가만히 있으면서 깊은 사고 회로를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은 오히려 광수님에 가깝죠. 경수님은 오히려 여기에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준비한 걸로 서로가 이렇게 하하호호하는 그런 이벤트, 조금 더 심플한 사람이지. 그리고 저 카드가 어떤 건지, 이 카드를 통해서 해석하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모르겠어요.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저거를 안 하고 이제 저 카드를 펼치고 그냥 뽑아봐, 이거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근데 편집된 거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할 때도 이게 아까 이 사람이 그거 해보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게 처음에 세팅을 하는 거, 그리고 이걸 뽑는 거의 의미, 그리고 뽑고 나서야 아니면 설명해줘도 되고, 그냥 단지 이 그림을 통해서 그냥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해석이 무슨 의미를 가진 거냐. 뭐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네가 이 세 개 뽑은 거는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고 지금 네가 가진 마음을 이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보통은 첫 번째는 어떤 게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담겨 있고, 세 번째 어떻게 담겨 있어. 그래서 이거를 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라고 뭔가 이 설명을 그럴듯하게 명분을 만들어야지. 그냥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설명이 너무 그냥 말밖에 없으니까 약간 그래 재밌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 뭔가 알게 됐다 이게 아니라. 근데 그냥 막연하게 여기 올 때 내가 되게 축제의 마음으로 왔는데 힘들었고 지금 그래도 간절해, 이런 거를 그냥 말하는 것보다 저렇게 카드를 통해서 말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 재밌고 이 사람도 더 쉽게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고. 근데 그 주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 그러면서 이제 경수님이 이제 편안해졌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영숙님도 강철같이 딱딱하기만 한 건 아니었네. 부드러운 면모가 있네. 지금 이런 경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경수님에 대해서 호감도 있고 이 사람이 가진 좋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이 사람의 호감을 막 깎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마다 이거 하기에 따라서 점수를 확 깎고 깬다 이렇게 느낌을 줄 수가 있지. 이거를 보고 나도 저거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저거는 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만남쯤에서 시도하시는 게 좋겠다. 세 번째에서 뭔가 관계가 정해진 다음에 저거를 저거 좋은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 소개팅을 테이블 넓은 자리에 가서 저거를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다면은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카드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말빨이면 카드가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경수님 정도의 피지컬이 있어야 저거를 통해서 어떤 호감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뒤에 데이트도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그 엄지손가락 내리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함부로 따라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데이트가 끝나고 차에 타서 경수님이 영숙님에게 편지를 줍니다. 선택지가 있었는데 감정이 올라가면 주고 하면서 건네거든요. 근데 경수님은 아까 이제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영숙님은 되게 우쭈쭈를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수님은 영숙님한테 빠질 수밖에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영숙님은 상대가 시도하는 좀 유치하게 느껴져도 다 받아주는단 말이에요. 되게 좋게 해석을 보여주려고 하고 실제로 마음이 어떻든. 이런 편지도 뭐 선택지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좀 순간적으로 뭐야 그냥 준비하면 주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준비성 보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후 하면서 심호흡 하는 거 진짜로 이제 나 너무 감동했다 아니면 너무 긴장했어 너무 좋아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리액션 해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영숙 씨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런 진지한 또 편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경수님이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경수님은 그 임기응변이나 어떤 재밌는 거를 막 시도한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장난스럽긴 한데 그렇게 재밌진 않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속내가 또 진지하고 확실히 나를 좋아한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뭐 그 정도가 경수님이 가질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아닐까. 경수님은 이 사람을 막 재밌게 해주고 만나는 동안 새로운 이벤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카드나 아니면 넌센스 퀴즈나 이런 것처럼 막 그 유쾌하고 막 깔깔거리는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건 경수님이 줄 수 있는 가치는 아니고 경수님은 소소한 그러면서도 작은 마음씀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이런 어린애 같은 이런 허당끼를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좀 우쭈쭈 해줄 수 있는 여성 그런 거를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과 또 잘 맞겠죠. 그래서 이제 경수님은 생각 정리가 완벽히 끝난 것 같다. 영숙님으로 끝났다. 여기서 이제 경수님은 좋으니까 좋은 거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빠졌죠. 영숙님에게. 그거에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영숙님의 리액션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장난을 해도 항상 감탄해주고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치긴 하면서도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방한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됐죠. 경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영숙님 입장에서는 과연 경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좋았냐. 사람은 괜찮다라고 느낀 거죠. 이게 경수님 사람 좋죠. 그리고 그렇게 막 생각만큼 경직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호감도가 푸르지는 않았지. 왜냐면 약간 조금 어린 부분이 있구나. 좀 허당기가 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면도 있지만 허당끼가 주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허당끼라는 거는 허당이 이 사람의 본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의문이 생기긴 하는 거죠. 그래서 허당이 본체인 것을 물론 경수님이 허당이 본체라는 건 아니고 허당이 본체인라고 느끼는 것이 먼저냐 사랑이 커지는 게 먼저냐 경수님이 조금 더 그냥 무게를 좀 중심을 잡고 질문을 던지고 예를 들어서 그 카드까지 꺼냈으면 회사에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힘든 얘기도 좀 물어보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만 임했어도 실은 영숙님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은 경수님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던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물론 문제까지는 아니지. 경수님이 지금 뭐 실패한 건 아니니까 더 나은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전회차로 넘어가는 거죠. 광수님이 꽃을 들고 영숙님 앞을 스쳐갑니다. 영숙님은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그리고 광수님은 고독정식이 확정이 되죠.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영자님 얘기를 별로 안 하게 됐네. 영자님은 제가 나중에 그 영자 옥순 상철로 해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야겠네요. 그래서 경수 씨도 영숙 씨를 선택하면서 영자 씨와의 데이트는 에너지를 좀 생각할 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영숙 씨와의 데이트에서는 좀 편했다. 좀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됐다. 그거는 경숙 씨가 가진 이런 어린이 같은 모습을 표현했을 때 영자 씨는 뭐야 뭐 그런 거래. 그래서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숙 씨는 그거 재밌다. 그런 것도 있었어? 약간 이런 거, 이 사람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경수 씨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편하죠. 그러면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영숙 씨처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너무 리액션이 진실되지 못하다. 아니면 나를 좀 애취급한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게 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좋고 나쁘를 떠나서. 그러니까 리액션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뭐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니까를 하면 뭐 칭찬을 많이 하고 리액션이 큰 게 좋죠. 그런데 항상 그게 꼭 최선의 결과를 얻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어쨌건 경수님이 영숙님을 편하게 여긴 건 실제로 영숙님이 경수님을 더 좋아했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영숙님의 리액션 자체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자님은 상철님에게 마음이 더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리액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갑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경수씨가 영자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수씨가 헛발질을 좀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만났던 여자와 닮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하겠지만 뭐 10년간 뭐 연인도 아니고 뭐야 좀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생기고 내가 분명히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선택을 안 하고 저기로 가? 근데 그 이유가 숙소에 남은 사람들 때문에? 그럼 거기서 또 물음표가 생기고 이러니까 영자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조금 리액션이 이런 게 좀 작아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수 씨가 바라는 이런 상대의 반응들은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좋게 보고 어떤 호응도 큰 그런 거에 약간 좀 더 익숙한 사람일 테니 아무래도 영자 씨보다는 영숙 씨가 더 편하고 그리고 경수 씨가 가진 자기의 어린아이 같은 면까지도 이 사람은 칭찬을 해주니 그쪽이 더 에너지를 안 써도 된다고 얘기겠지. 영자 씨 앞에서는 경수 씨 입장에서는 어른인 척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수 씨 입장에서는 그걸 에너지를 쏟는 일이에요. 근데 영수 씨 앞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여도 돼. 아니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덜 쏟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경수 씨가 에너지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으냐? 실은 그것도 아니지. 왜냐면 경수 씨는 에너지를 조금 쓰더라도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질 필요가 있죠. 왜냐면 자기가 가진 어린아이는 과반수의 사람들이 좋게 안 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쨌건 그 부분은 내가 에너지를 좀 쏟고 불편하더라도 상대를 판단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이 사람의 마음이 커지기를 기다리고 서서히 드러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숙님은 경수님이 가지는 너무 진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외의 모습들을 발견해서 그런 걸 좀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경수님이 이걸 조금 잘 조율했어야 되는데 이 넌센스는 너무 심했어.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그리고 이분들이 내려와서 또 광수 씨 옆에 서더라고. 광수 씨가 원래는 표정 관리가 되게 잘 되는데 이때는 표정 관리가 좀 안 됐어. 그만큼 마음이 아팠겠지. 그렇게 이제 광수님은 영식, 영호 두 분과 함께 이제 짜장을 먹으러 오죠. 나가서 먹게 하는 거는 심지어 테이블까지 따로 잡게 하는 거는 식당에 가서 더 맛있는 걸 먹어라라는 배려처럼도 보이지만 오히려 더 이 다른 손님들과 그 대비되는 그리고 각자의 테이블에서 먹는 더 고독함을 더 느끼게 만드는 장치일 수도 있지 않겠나. 내가 먹는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 그냥 여기 숙소에서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먹으면 좀 고독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혼자 테이블 앉아서 먹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같이 온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훨씬 더 이 환경적으로 고독을 더 느끼게 만드는 장치. 근데 그게 또 이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 저기 가면은 삼선 짜장 밥을 먹겠어. 왠지 면을 비비는 그 자체가 굉장히 처량한 느낌을 줘요. 이것도 이 반복적인 이미지가 준, 이 반복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얻게 된 생각이죠. 짜장 검은색 면발을 비비는 행위 자체가 되게 외롭게 느껴져 버리는 거지. 그 구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처음에 그 구기 광수님이 정숙님한테 우리 짜장면 먹을까?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솔로를 계속 본 입장에서는 그 짜장면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생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수 씨와 영숙 씨가 또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차를 하자마자 또 허당기 발견. 차가 삐뚤어진. 그러면서 이제 의자를 빼주고 자리에 앉아서 물을 따르자마자 이제 넌센스 퀴즈 나오죠. 넌센스 하자마자 벌써 패널들도 한숨을 쉬어. 저기서 패널 세 분이 한숨 쉬고 시청자 2천만 시청자도 같이 한숨 쉬었겠죠. 저게 그나마 경수니까 저 자리에서 저게 이렇게 박차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지, 박차고 나가진 않았겠지만, 그 뒤로 이제 상대가 갑자기 유학을 떠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뭐 그래요.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생각하고 뭐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가벼운 스킨십 정도로. 근데 하지 마세요. 뭐 경수님이 한 거는 한 거고 혹시라도 이거 보고 저거 재밌다고 따라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비슷한 거라도 하지 마. 왜 하지 말느냐고 묻고 싶다라고 생각된 사람들은 LBC의 여기 이제 천 몇백 편의 영상을 다 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저걸 왜 하지 말라는지 모르겠으면 이제 양갈비가 나옵니다. 뭐 이런 정도 나오면은 그 엄지손가락 펴기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죠. 그래서 영숙님이 뭐 고기야 나야 이런 또 농담을 하죠. 근데 경수님이 살짝 당황했다가 영숙님이죠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차라리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재밌게 할 거였으면 건방지네 어떻게 고기랑 비교해? 이렇게 정색하는 거지.
그랬다가 농담입니다. 영수님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스타일에 맞춰서 지금 돌판에 가꾸어진 양곡이랑 비교한다고? 선 넘네? 아니면 자신감 넘치시는데요? 이런 정도 한번 툭 치고 그 다음에 영숙님이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영숙님이 재밌어 할 만한 스타일의 개그였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대한테 좋은 얘기만 해준다고 상대가 재밌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 배부른 다음에 다시 물어봐주면 안 될까요? 라고. 지금은 내가 대답을 못 하겠는데? 지금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 못 하겠으니까 이따 다 먹고 배부를 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일단 보류. 그냥 이런 것들을 기억해놨다가 써먹지 마십시오.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서운해할 사람도 있으니까요. 살짝 매겼다가 이렇게 띄워주는 개그를 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나는 애초에 잃을 이미지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경수님처럼 저렇게 진지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기죠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되게 상처받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자기 스타일에 자기 브랜드에 잘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수님은 이제 대답할 가치가 없지 이러면서 가장 모범적인 대답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영숙님이 내가 남아있을 줄 알았어? 라는 말에 나는 랜덤인 줄 알았어라고. 경수님 혼자 이건 운명이다라고. 영숙님이 경수님을 기다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뭐 미나리, 명이나물, 민트 젤리 소스, 멜론 민트 초코. 영숙님은 센 척하고 있었네. 이러면서 좀 귀엽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귀엽게 보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이성적 호감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리버리하고 챙겨줘야 되는 것. 그것으로 더 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실은 지금 영숙님이 가지는 부분은 스스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고 장난기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차가운 인상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내가 나의 장난을 받아주고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로는 그냥 재밌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은 내 장난을 받아주는 정도의 진중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 나의 이런 어린아이 같은 부분을 오히려 받아주는 어른스러움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영숙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수님이 보여주는 저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영숙님이 바라는 어떤 이미지로 생각했을 때는 과해. 그런 면에 생각하면 상철님이 실은 굉장히 적절한 수준이죠. 근데 상철님은 웬만하면 다 맞춰.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잘 읽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광수님은 내면이 아무리 단단해도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 가벼워. 그게 이제 영숙님이 생각하는 상철님이 최선인 이유죠. 근데 이제 경수님은 지금 보면 볼수록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영숙님이 물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관계가 잘 이어졌을 때 경수님은 이제 조금씩 종종 혼나는 이제 그런 대상이 되고 영숙님은 또 좀 의지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관계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차 마시면서는 이제 너무 거칠고 이런 진중하고 그런 모습 말고 좀 또 다른 모습도 있길래 그런 모습도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 다른 모습이 이제 너무 크다는 거죠. 난리 났어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뭐 야구 얘기나 골프 얘기나 이런 거는 되게 재밌게 서로가 잘 맞고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근데 이거는 영숙님 자체가 리액션이 좋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골프채 한 번쯤은 던질 것 같은데 어리버리해서 이러면서 이미 찍혔어 실은. 그 어리버리 캐릭터로 찍혀버렸어 영숙님에게. 근데 이렇게 한 번 찍힌 어떤 이미지는 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수님은 내가 가지는 그 이미지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돼요. 실은 가만히 있고 멍하니 있어도 이 사람은 속으로 뭔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알아서 좋게 오해해 준단 말이에요. 굳이 거기서 내가 입을 열어서 나의 어떤 속내를 드러낼 필요 없어. 그냥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환상을 더 키워가도록 그냥 그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좀 느린 차분한 리액션으로 맞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상대가 얼마든지 경수님에 대한 환상을 키워가면서 경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유리한 조건이지. 근데 이제 경수님은 되게 막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나의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으로 장난도 치고 싶고 이런 이제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나처럼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경수님이 훅 들어오죠. 골프 치고 싶다, 너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진중하게 있다가 저렇게 한 번씩 훅훅 들어가는 저런 걸로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경수 씨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거는 영숙 씨가 경수 씨의 그런 장난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호응해주고 리액션을 잘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응이 되게 좋았죠. 이게 무슨 넌센스야 이러면서도 막
짜증나 이러면서도 그런 거를 경수 씨 입장에서 되게 재밌어 한다면 재밌는 반응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재 개그하고 사람들이 막 반응 아우 썰렁해 짜증나 이런 게 반응이 좋은 거거든. 거기서 아재 개그 아 뭐예요. 아 그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게 반응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아 네 웃기네요. 이게 반응이 안 좋은 거지. 근데 지금 영숙 씨는 반응이 좋거든요. 타격감이 있단 말이에요. 타격감이 있건 어쨌건 뭐 칭찬을 하건 감탄을 하건 이 사람 리액션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수 씨는 계속해서 신나 이 사람과의 자리가. 그러면서 이제 가슴에 두근거림도 있고 하니까 좋은 거지. 라면서 이런 건 확실히 훅훅 들어오는데 문제는 저기 이제 밸런스가 너무 이제 좀 잘 안 맞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로도 영숙 씨가 이제 약간 편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저 마음이 막 확 커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정도 들고 하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난센스 퀴즈의 소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핏줄이 딱 서. 감점 요소였다. 너무 썰렁하고 재미없었다. 빵 터지는 그런 요소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몰라서 아직 확신이 못 드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아직은 여지를 두고 있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은 나중에 뭐 들 수도 있다. 그 말은 지금 안 들었다. 영숙님은 아직 경수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 사람이랑 두 번의 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진 장점들이 있으니 아직은 여지를 두고 싶다가 영숙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인상 뒤에 되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좋게 좋게 얘기하는 그런 내면이 있고 리액션도 좋고 상대를 배려하는 면이 있는 게 영숙님이 서서히 인기가 올라간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건 좋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찍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 그래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인물들 또 인간 군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